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윤현에서 연과 시에서 있는 작용들을 뭐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대운에서는 아까 자축할 때 했죠. 자축에서 마찬가지로 대운에서 그 자나축은 기운이 워낙 강해져 있어서 모든 것이 지지되는데, 자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는 어떤 그 변화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쭉 가다가 약간 피크를 이루다가 일정 쭉 이리 간다면, 이게 발전이든 또 거꾸로 쇠퇴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축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팍 피크를 이루는 이런 식의 변화가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여기서 초반부에서 팍 피크를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 대운의 모양새가, 그래서 그 축운이 들어왔을 때나 축운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럴 때를 잘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운이 확 뒤바뀝니다. 그때는 세운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이미 축년이 빠져나갈 때, 축년이 들어올 때 충격을 한번 팍 먹고 간다는 거죠. 이 축자리는 또 뭐가 잘 머물러요? 백호대살 이런 것들이 많이 머물게 되죠. 정축, 개축, 다 백호대살 이런 게 들어와 있죠. 그죠? 백호대살 이런 것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축은 운명적으로, 전에 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해봤죠? 첫 번째 시간에 뭘 해봤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자나 축 이런 전부 음양 요소를 할 때 축하고 인해서 항상 변화량이 많이 생긴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뭐냐면은 이 자하고 축에서 자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동짓달에서 막 섣달 들어갈 때 이럴 때는요, 사물이 그냥 꽁꽁 얼기만 해요. 얼기만 하는데, 축의 이름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사태가 나는 원리가 뭐예요? 물들이 이렇게 쭉 배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그대로 바위 틈이든 어디든 얼잖아요. 그죠? 얼다가 어떻게 돼요? 더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면 얼어서 팽창을 하잖아요. 그죠? 얼어서 팽창을 하니까 결국은 바위가 단단하고 큰 바위가 그냥 쩍 하고 그냥 갈라져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십연성 표현 보신 분들 기억하죠? 그죠? 수도 파이프가 어떻게 해요? 물을 담아놓고 그냥 얼려버리니까 그 강한 그 금속 재질의 수도 파이프가 어떻게 해요?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터져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금이 뭐 하는 작용? 경금은 입고 작용이 오기 때문에 이 경이 한번 크게 허물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경이 축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작용에서 보면 어디 보면 궁통보감에 보면 손모라를 말하는 거예요. 손모. 덜 손자에 모양 모자. 경금이 축을 만나면 손모하고 이러거든요. 손모가 맞아요. 덜 손자. 덜어낸다. 그 다음에 모양새 할 때의 모자는 본모자에 이게 남목자 붙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른 게 붙는가? 남목자 붙는 게 맞죠? 모양 할 때 모자가. 하여튼 뜻이 중요하고 이 글자 자체는 뭐 여러분 챙겨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모양새가 뭐냐면 지 모양을 유지 못해 깨져버린다. 삐끄러져 버린다. 그게 뭐냐면 축을 만났을 때는 항상 경의 입고 작용. 경의 입고 작용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운에서도 그런 경의 입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자빠지고 시작하든지 산사태 먼저 나고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막 엉겨 붙어 있다가 막 뒷판에 뭐예요? 맨 막판에 이렇게 엉겨 붙여서 이렇게 인생살에 확 뒤바뀌든지 이런 평지에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인자를 대운에서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갑일주한테는 어떤 작용요? 경금을 내가 중히 쓴다면 경금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갑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양붕, 좋은 친구예요, 원래. 갑경, 양붕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갑경은, 원래는 이제, 뭐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궁통보감에 의하면은 저게, 양붕 아니면 양우로 나와요, 양우. 아주 좋은 친구가 된다. 지상에서 뭐냐면은, 그 큰 매치, 빅매치라는 거죠. 우리가 그 권투 시합으로 치면, 그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갑과 경을 통해서거든요. 즉, 이놈이 뭡니까? 음기에 갇힌 놈을 처음으로 봄으로 돌리는 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양기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전부 갈무리 시킨 놈이 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봄과 가을의 그 대가리다, 대가리.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봄, 여름이고 경신인계가 가을, 겨울인데 요 대가리끼리 한번 싸우면은 빅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빅매치가 되는 게 결국 서로 좋은 어떤 그 견제작용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요, 서로. 갑을 갑답게, 경을 경답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양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경의 입고가 되면 갑목이 어떻게 돼요? 호랑이 없는 산에 버르장머리가 있다, 없다? 호랑이 없는 산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빅매치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애들하고 놀란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운에서 이 경금이 없다는 것은 이 갑이 좀 역동적으로 자기가 삶을 바꾸기 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세운에서 만나는 것은 세운도 마찬가지로 경이 있고, 경일주 입고, 정의 입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들은 이제 정화를 중이 서는 사람들이 벌써 자년에 벌써 흔들려 있는 데다가 입고까지 만나버리니까 정의 입고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홀로 위에 천간에 노출된 사람들 있죠. 홀로 위에 세력 없이 위에 간목 옆에 뭐 기토가 있든지 뭐 여기 기해가 있다. 축이 없고 그럼 이 기토를 중선에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축년을 만나면 기토의 입고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처가 건강이 극히 활동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도망을 간다는 거죠. 무대 뒤로 가버리는 거니까 묘라고 하는 것이. 그러던 중에 또 뭐가 돼요? 세운에서는 이게 또 영영 나쁜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기중은 비율 차이면서 좋은 게 그러던 중에 뭐냐면 예를 들어 경금을 힘들게 쓰던 사람은 어떤 작용하여? 앓던 이빨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앓던 이빨이. 진짜 사이 안 좋던 옆집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주변 혜택의 인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뭡니까? 정제면서 천을기인이면서, 천을기인 작용은 오늘은 항상 뭐냐면, 남과 경계 지우는 일, 즉, 신분이 다르다 이거죠. 나와 너는 신분이 다르다. 이런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 다르기 위해서는 말뚝을 쳐야 되고, 남과, 그 다음에 옷을 달리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달리 입고 말뚝을 치는 행위가 주로 이제 부동산에 관한 변동, 또 자기가 뭔가 오랫도록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터득되는 게 바로 그 축년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년.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제 와서 내년에 진급한다 좋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미관말직의 사람이 이제 좋은 대운과 가까워지면서 기축년을 만났다 이러면 뭐 조금 한 호봉 좀 이렇게 올라가는 두세 호봉 올라가는 정도 효과의 진급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외에는 그냥 아주 변화없는 생활, 즉 감투가 높지 않아서 변화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부동산의 취득이라든지 축년에 남과 경계를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새로운 공부, 노하우 이런 걸 갖다 추구해 보든지 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해 되시죠? 이 내용 그대로 그냥 쭉 설명하면 됩니다. 그냥 누가 와도 뭐 노란 갑이 오든 키 큰 갑이 오든 자빠진 갑이 오든 그냥 이대로 쭉 내년에 그래도 됩니다. 이러면 돼요.